자, 부가가치세와 신고납부 12월 7일, 자, 마지막 15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잘 풀어보았고요. 자, 이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2번 현행 부가가치세 가세 제도의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한다. 그렇죠. 영리 목적을 불문하니까요. 국가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사업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입니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포인트다. 그죠? 가세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네. 무상으로 공급하는 제한은 가세 대상이지만 용역의 무상 공급은 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3번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이 표현도 맞는 거죠. 용역의 공급, 그러니까 부가치세가 가세되는 공급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계속 반복적으로 요건을 갖춰줘야 되는데요. 독립성을 갖추고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거는요.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3번은 고용 관계에 따른 근로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4번 직전 가세 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일반 가세자인 개인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틀렸다. 그죠? 왜 틀렸죠? 그렇죠. 개인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분에 대한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3번. 자, 다음 중 현행 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음식점을 영위하는 가세사업자 홍길동은요, 음식재료인 야채를 구입하고 받은 계산서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자, 음식점입니다. 그죠? 자, 음식재료인 야채, 요거 면세입니다. 면세 농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가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제조업이 아닌 타업종은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할 때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점표 이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지만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상품을 직접 수출하는 일반 가세사업자 김삿갓은 부가세 환급액이 발생하여 조기 환급 신청을 하였다. 자,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조기 환급 신청을 하려면 조기 환급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 대상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면 되겠다. 그죠? 또는 사업 설비를 취득하던가요. 그쵸? 그래서 2번 수출하는 사업자 조기 환급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3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가세자네요. 영위하는 간이가세사업자 이현주는 확정신고 기간에 임대 수입이 1,000만원이어서 납부 의무를 면제받았다. 자, 우리가 오늘 간이가세사업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간이가세사업자는 납부 의무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납부 의무 면제 규정인데 그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우리 공급가액이라면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3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4번 학원 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 박 사장입니다. 학원 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다. 자, 시설 투자만 보고 조기 환급이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기 환급은 가세사업자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아니,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으로 납부할 금액도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 그러니까 공제받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나쁜 거는 하기 싫고 좋은 것만 취하겠다라는 건 안 되죠. 나쁜 것을 취하지 않으려면 좋은 것도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각종 공제나 이런 부가치세 세법이 적용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4번. 자, 부가치세법상 조기 환급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조기 환급세액은 예정 신고로부터 25일 이내에 환급한다. 다 틀렸죠? 네, 다 틀렸죠?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조기 환급세액은 자, 예정 신고일 해도 되지만 정확하게는 조기 환급 신고 기한으로부터 25일이 아니고 15일 내에 환급한다가 맞겠지요. 자, 2번. 사업 설비를 취득하였거나 가세표준에 영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조기 환급 신고를 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맞나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 잘 체크했습니다. 자, 1번은 틀렸고 2번은 맞습니다. 자, 사업 설비를 취득, 영세율이 적용되면 조기 환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요, 당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틀렸습니다. 그죠? 조기 환급 신고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간, 한 달 또는 매 2월이죠. 그러면 전체 매출세액과 전체 매입세액을 신고 기간에 맞추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 조기 환급 대상이 되는 그 부분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예정 신고 기간 중 조기 환급 신고를 한 부분은 확정 신고 시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틀렸다. 그죠? 확정 신고 시에는 제외하고, 이미 신고를 했는데 왜 또 신고를 해야 돼요? 그죠?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이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X1년 2월 10일에 사업을 개시하면서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한 경우 시설 투자로 인한 조기 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신고 기한과 환급 기한은 언제인가? 자, 2월 10일이다. 그죠? 2월 10일이기 때문에 자, 조기 환급 신고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 겁니다. 그러면 이 2월 달에 대한 신고 기간분은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냐?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환급 기한은 3월 25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다. 그죠? 가장 빠른이니까 2번입니다. 자, 6번. 자,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자,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모든 법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오, 맞아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원칙입니다. 아셨죠? 개인은 고지, 법인은 신고. 자, 2번. 직전 가세기간 공급 대가가 1,200만 원에 미달하는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는 있으나 납부 의무는 면제된다. 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런 거. 네. 납부 의무 면제 규정은 간이가세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금액이 1,2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입니다. 자, 3번. 법인사업자에게는 영세율 규정은 적용되나 간이가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오, 맞아요. 자, 간이가세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개인만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3번 또 맞는 말입니다. 자,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의무만 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왜요? 예정신고는 고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확정신고 시에는 6개월 모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6개월 모두를 신고해 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자, 7번입니다. 자, 다음은 가세 사업만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세미의 지출 내역이다. 자, 다음 중 조기 환급 대상이 아닌 것은 자, 1번 창업 시에 재고 자산을 일시적으로 대량 매입했다. 그죠? 대량 매입했으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하지만 안 된다. 왜 그렇죠? 재고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닙니다. 그쵸? 만약에 이 재고 자산을 수출을 해서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자, 2번 사업 설비를 확장하는 경우 되죠?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되죠? 자, 요렇게 이꼬르니까요. 영세율 되죠? 자, 그래서 1번 재고 자산은 아닙니다. 자, 8번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조기 환급 기간이라 함은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가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말한다. 다음 중 조기 환급 기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예정신고 기간 중 가세기간 최종 3개월 중이다. 그죠? 그리고 매월 또는 매 2월이에요. 자, X1년 7월입니다. 예정신고 기간 중 매월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거 가능하겠죠? 2번 X1년 7월에서 8월입니다. 자, 예정신고 기간 중에서 매 2월이 된 겁니다. 그쵸? 자, X1년 9월 달부터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예정신고 기간 가세기간 최종 3개월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신고 기간별로 그렇습니다. 4번 X1년 11월입니다. 가세기간 최종 3개월 중에서 매월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조기 환급 우리 그 기간을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6장 신고와 납부편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7장 우리 간이가세자를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간이가세자 규정은요. 2020년도까지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규정이 적용될 거예요. 2021년도부터는 간이가세자와 달라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 입법화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규정을 공부하기 전에 원래의 규정을 조금 더 잘 알고 있어야지 새로운 규정들이 요점이 달라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간이가세자 어떤 건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1절 개요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연간 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요,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납세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를 간이가세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납세 편의, 그러니까 영세한 사업자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영세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것을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부가치세법에서는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요, 간이가세라는 규정을 두고 세부담을 좀 경감시키고 납세 편의를 도모시키기 위한 그런 규정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자, 간이가세의 범위입니다. 자, 첫 번째 일반적인 기준인데요. 간이가세자는요, 직전 1여견입니다. 자, 1여견이란 우리 그거 봤죠? 후발급 세금 계산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여골 이런 것들을 해봤잖아요. 잘라서 연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전 1여견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공급 대가 기준입니다.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공급 대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지금 공급 대가,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이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두 번째 4,800만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4,800만 원 미달하는 세 번째 법인 사업자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만 가능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여러 사업장이 있다고 하면 매출액 합계액으로 판정을 하는 겁니다. 자, 다만 간이가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 말이 뭐냐? 자, A라는 홍길동이라는 사업자가 있어요. 근데 이 홍길동이라는 사업자는 두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A 사업장은 서울에 있습니다. 두 번째, B 사업장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자, A 사업장은 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작다고 할게요. 규모가 크다고 해야 되는 게 맞겠네. 서울이라서 크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간이가세자가 안 되고 일반 가세자로 이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지금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이가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법령에 간이가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 그러니까 일반 가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간이 사업장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또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간이가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중에서 아주 영세한 사업자만 간이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암기를 해줍니다. 공급 대가 기준입니다. 4,800만 원 미달입니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간이가세 적용 배제 업종입니다. 자, 아래에 열거한 업종들을 영위하게 되면 간이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간이가세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직전 1년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한다 할지라도 간이가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간이가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이거하고도 맞습니다. 자, 서울인데요. 자, 서울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대요. 제조업. 근데 규모가 작아요. 규모가 작아요. 간이 안 되고 일반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B 사업장을 신설을 하려고 할 때도 간이가 안 되고 일반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또는 이 B 사업장 없이 서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려고 할 경우에도 간이가세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업종이 강업, 제조업, 볼륨이 있는 업종들이에요. 자,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자,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인데 부동산 임대업은 모두 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지역으로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게 되면 일반 가세가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들입니다. 전문직은 간이 가세 안 됩니다. 변호사들, 세무사들, 회계사들, 이런 건축사들, 이런 사람들은 전문 직종들은 간이 가세가 적용 안 돼요. 하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있죠. 공인중개사도 엄연한 국가 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공인중개사들은 요거는 조금 입법할 때 좀 미비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숫자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죠. 게임이 안 되죠. 공인중개사도 진짜 많거든요. 이는 공인중개사도 사실은 전문 직종으로 넣어서 간이가세가 안 되게끔 해야 되지만 이 공인중개사들은 가능합니다. 이 전문직 사업 서비스업에서 열거된 것 중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공인중개사의 단체 힘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7번 소득세법상 복식후기 의무자입니다. 자, 복식후기 의무자는요, 우리가 3단계로 나누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자, 도매업, 제조업, 그리고 뭐 서비스업, 이런 식으로. 자, 복식후기가 되려면, 자, 서비스업은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후기 대상자가 됩니다. 제조업은요 1억 5천 이상, 도매업은요 3억 이상. 이렇게 되면 복식후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달 있죠. 그 요건을 위배가 돼버립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복식후기자들도 안 됩니다. 자, 8번 제야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자, 이것을 우리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라고 배웠습니다. 사업의 포괄 양수도면 우리 부가치세가 제야의 공급인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런 사업 포괄 양수도에 따라서 일반 가세사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가세를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가세사의 위치가 그대로 지속시켜라 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반 가세사로부터 사업 포괄 양수도로 양수한 사업은 간이가세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업종들이 이런 것들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요 기준, 일반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간이가세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업종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간이가세가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신규 사업 개시자들입니다.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는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가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간이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간이가세로 신청을 하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간이가세자는 납부할 부가치세도 없지만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그만큼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할 때 인테리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거액이 발생해서 매입세 공제를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일반 가세자로 통상적으로 등록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간이로 등록하는 게 조금 더 그 사람 입장에 좋은 거죠. 아셨죠? 신규 사업 개시자들은 예상되는 금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등록할 때 간이로 많이 내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매입세 공제 여부가 달린 거라면 일반 가세자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신고 및 납부입니다. 자, 간이가세자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리고 세부담을 경감 그리고 납세 편의를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1년에 한 번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걸 1여견이라고 합니다. 잘라서 자, 우리가 1년간 할 때 4월부터 내년 3월 요건 1년간이다. 그죠? 1여건은 요렇게 잘라서 아셨죠? 자, 간이 우리 그 개인 사업자도 예정 신고 기간부는 고지가 된다. 그죠? 간이 가세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정 부과 기간. 자, 반틈을 잘라 가지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예정 부과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직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 징수합니다. 그래서 7월 초에 고지를 쭉 하고요. 7월 25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겁니다. 요거 7월 말일까지 아닙니다. 아셨죠? 요것도 소액부 징수가 있습니다. 30만원 미만은요, 우리 소액부 징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 가세자인 개인 사업자도 요거 있죠. 사업부진 직전 예정 부과 기간에 3분의 1에 미달한다. 그러면 신고하고 제대로 부가치세를 납부해라 이런 겁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가세기간 예정 부가제도 우리 일반 가세자처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세액은 소액부 징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자, 제2절 간이가세자의 세액계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은 깨끗이 공부를 다 해본 거예요. 자, 어떻게 간이가세자는 부가치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게 좀 독특하다. 그죠? 공급 대가에다가 부가가치율을 곱해주고 세율을 곱해줍니다. 자, 우리 일반 가세자는요,
납부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느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간이가세자는요, 공급대가에서, 이 공급대가는 VAT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이가세자는 이 VT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자, VT를 포함하고요. 자, 그리고 부가율을 곱해줍니다. 자, 부가율은 업종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법령상으로는 5%부터 30%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부가율을 곱해주고, 그리고 세율 10%를 곱해주는 겁니다. 요거 요렇게 내려와야 되겠네요. 자, 이게 납부세액입니다. 자, 동일한 납부세액인데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요렇게요. 자, 그리고 요 밑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해 줍니다. 자, 요거 매입세금 계산서 등의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때 다시 위에서 부가율을 곱했잖아요. 아래에서도 부가율을 곱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자, 매출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1000만원짜리예요. 자, VT가 100만원입니다. 자, 두 번째, 매입이 있었습니다. 자, 매입은 700만원입니다. 부가치세는 70만원입니다. 세 번째, 해당 업종의 부가율이 10%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 10%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반 가세자입니다. 자, 매출세액은 100만원이고요. 이거 표로 한번 할까? 네. 자, 일반 가세자, 간이 가세자. 자, 매출세액은 100만원입니다. 자, 매입세액은 70만원입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은 30만원입니다. 맞나요? 그 밖에 공제세액은 0입니다. 따라서 최종 납부세액은 30만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0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간이가세자. 자, 공급대가가 1100만원입니다. VT를 포함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곱하기 부가율이 10% 그리고 세율이 10%입니다. 그렇다면 납부세액은 얼마냐? 1100만원 곱하기 0.1 곱하기 0.1 하니까 11만원이 되네요. 자, 요게 다르다, 그죠? 자, 공제세액입니다. 자, 공제세액은 우리 매입을 700만원 했잖아요. 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설명은 3교시 때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